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명품 손맛을 지닌 김명희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우리 선생님 요리를 제가 먹다 보니까 저희 엄마 밥처럼 친숙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 체력 관리하라고 가끔씩 고기 요리를 또 해주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도 고기 요리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한두 번 정도? 네. 네.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외식. 외식으로 네. 하고. 저도 바쁜 터라 예. 미안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고기 요리를 해주실 때 어떤 요리를 주로 해주시나요? 뭐 아이가 이제 네. 치아가 아직까지 조금 약한 편이라 가지고 큰 아이인데도 예. 그래서 부드럽게 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 그러니까 뭐 불고기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뭐 안에다가 다른 것들 이제 좀 말아가지고 싫어하는 것들 말아가지고 넣어줘서 한 입 쏙쏙 이렇게 먹는 걸로 많이 해줘요. 혹시 그럼 그게 소고기 수산말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오늘 이제 예. 만들 요리가 소고기 수산말이하고 네. 부추 콩가루 냉국이에요. 야, 네. 오늘 그 두 요리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일단 먼저 오늘의 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고기 수산말이. 네. 사실 수삼이 저는 뭐 인삼이 뭔지 수삼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의외로 수삼을 드셔보셨을 텐데요. 수삼이요? 그게 뭐죠? 네, 그냥 이렇게 생삼. 네. 네, 수분이 한 75% 정도 들어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꿀에다 절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부모님들이 예. 그죠? 먹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수삼이라고 하나요? 수삼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은 어떻게 색깔이 이제 하얗게 나오죠. 요 백삼을 그거는 이제 백삼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홍삼은 백삼을 쪄서 말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찌면은 색깔이 그 홍삼처럼 그런 색깔이 나요. 그래서 수삼, 백삼, 홍삼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달라지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수삼을 만들어 그 수삼말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크기대로 하나도 저는 이제 안 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끝부분만 살짝 자르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만 먹기에는 좀 씁쓸한 맛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먹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먹기가 좀 힘들죠. 최대한 이제 얇게 해가지고 얇게 이제 해서요. 삼 냄새가 벌써 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아깝잖아요. 이게 비싸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인삼을 다룰 때 인삼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예. 좋은 거라고 해서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먹게 되죠. 예,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좋은 건데 잘 안 먹게 돼요. 예. 좋은 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몸에 안 좋고 살찐다는 음식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정성 들여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파프리카. 네, 색깔 이제 좀 넣어줘야죠. 겉면만 빨간색. 네. 저는 이제 주로 파프리카는 생거를 많이 이렇게 생으로 많이 먹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이 노란색은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줘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새송이버섯. 네, 새송이버섯. 수삼의 쌉쌀한 맛을 얘가 흡수를 시켜요. 버섯이요? 네네. 수삼의 쌉쌀한 맛이 좀 덜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 같은 역할. 무 같은 역할. 네, 그다음 두부 뭐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진짜 건강하다는 재료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인데 네. 재료의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죠. 네. 이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비싸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불고기감 이제 양념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간장. 고기 양념에 간장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거는 식초인가요? 이거는 맛술. 맛술. 네. 그다음에 설탕. 설탕. 제가 4개 부었거든요. 네. 이거는 2개. 2개 붓고, 네, 마늘. 다진 마늘. 2분의 1 종만 이렇게 붓고요. 참기름. 그다음에 참기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후추. 네. 후추는 이제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고기감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수산마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생고기를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양념을 여기다 이렇게 섞어서 하잖아요. 그 대부분 그렇게 요리를 네, 그렇게 하시죠?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기 자체에서도 흐물흐물해져요. 숙성이 이제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펴 바르기도 힘들고 맛도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고기는요. 네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지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제일 싼 부위를 했어요. 우둔살. 우둔살. 네, 네. 엉덩이살. 어. 네, 그다음에 홍두깨살. 예. 이제 지방분이 없는 거야만 이렇게 이제 마리할 때도 괜찮고요. 의외로 이제 불고기감은 요게 이제 맛있어요. 이제 양념장을 예.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네, 찹쌀가루는 요 끝에다가 많은 부분에다가 좀 해야지 붙으니까. 선생님 근데 지금 여기 찹쌀가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잘 붙으라고. 잘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네, 접착제 건가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고기 끝부분에 찹쌀가루를 묻혀주면은 접착제 역할을 해서 잘 흐트러지지가 않는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말았을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번거로울 것 같지만 이런 거 이제 냉동실에다가 또 이제 보관을 해두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말아주면 되는 거죠, 그냥. 예, 말아주면. 예. 그리고 이제 요거에 싹이 좋게끔 하려 그러면 옆면이 이렇게 해서 찹쌀가루 잘하시네요. 인삼 싫어하고 수삼 잘 안 먹는 네. 분들한테는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초복, 중복, 말복까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면 초복, 중복, 말복일 때 맨날 삼계탕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복일 네. 때는 어제 만들었던 네. 그 북어곰국 있죠. 네네. 그거 드시고 네. 중복 때는 소고기 수삼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기 이렇게 몇 해서 개 네, 말아놓은 같이 게 이렇게 있죠? 말아놓은 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만 거를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살짝만 이제 익히면 완성이 돼요. 기대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기름을 조금만 예. 붓도록 할게요. 너무 이게 이제 메말라 있으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거는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요거 소고기도 아까 생으로 이태 씨가 먹잖아요. 네, 그렇죠. 육회라든가 예. 그 두 개는 제가 만든 네, 거. 만든 거. 그 접착한 부위를 먼저 이렇게 해야만 붙어버리거든요. 아, 예. 불은 약한 불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많이 이제 하게 되면 그 소금이 질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익히는 정도로만 그렇죠, 해주시면 예. 되세요. 돼지고기는 바싹, 네, 소고기는 들바싹. 네, 그렇죠. 이렇게 겉면만 이렇게 익어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약한 불에서. 이거 센 불에 하게 되면은 양념장 때문에 타버려요. 예. 제가 이런 마리들은 많이 이제 음식을 많이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덜 익혀도 맛이 이제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익히면은 좀 텁텁한 맛이 많이 텁텁하고, 예. 나요. 네. 자, 이제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냄새가 너무 좋네요. 네, 이태 씨 만든 거를 꼭 여기다 넣었어요. 네. 네. 어머나. 그죠? 쌉쌀한 맛이 덜해지거든요.
진짜 그 뭐죠? 와인에다가 드셔도 이건 정말로 고급진 음식이네요. 네, 수삼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수삼은 아무나 먹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정말 수삼을 심은 자리에는 다른 곡물을 못 심잖아요. 그쵸. 10년 뒤에 다시 심어야 돼요. 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네, 우리 이택 씨가 만든 걸로 해서 살짝 얹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차린 밥상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너무 네.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우리 네. 소고기 수산마리가 완성이 됐고요. 네. 계속해서 부추 콩가루 냉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콩가루 냉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입에 잘 안 붙어요. 네, 잘 안 붙죠. 자, 재료가 너무 이제 간단한데요. 네. 이것만 있으면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아,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네. 자, 이 콩가루 한번 네. 드셔보실래요? 또 시식 전문이라서 제가. 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죄송해요. 어우. 네. 자연을 먹은 느낌인데요? 자연을 먹은 느낌. 네. 굉장히 표현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느끼하고 비린내가 나고 네. 네, 콩비린내라는 게 이건 거거든요. 이게 콩비린내인가요? 네. 어머. 우리가 이렇게 볶은 콩고물 같은 경우는 콩가루 같은 경우는 네.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밥에다가도 이렇게 뭉쳐서도 먹고 네. 뭐 떡에다가도 인절미라도 해서 먹기는 하는데 날 콩가루예요. 이 생콩가루. 아. 그런 생콩가루니까 이게 굉장히 비리죠. 네, 많이 근데 비립니다. 예. 제가 요번에도 주제를 왜 또 콩이었냐면 네. 이 콩 자체가 여름철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일단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콩가루하고 잘 어울리는 게 부추예요. 부추. 네, 부추는 허리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머, 나 먹어야 되겠다. 네, 허리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서 제가 임산부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허리가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추가 굉장히 좋아요. 부추가 허리에 좋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부추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아. 네. 자, 이제 자, 그럼 제가 볼 하나 드리면 되나요? 네, 볼 하나 주시고 또 길이는 3cm. 네. 네. 콩가루로 이렇게 냉국을 만드니까 네. 다들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부추랑 콩가루 2개만 있으면 부추 콩가루 냉국이 된다는 이야기 듣고 네. 아직 설마라는 생각 계속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 아까 그 비린내 나는 콩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슬슬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찔 거예요. 아, 찌나요? 네, 쪄야죠. 아까 그 비린내가 나는데 예. 그 비린내를 이제 없애야 되겠죠? 자, 콩가루 냉국인데 지금 부추를 찐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뭉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펼쳐서. 야,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냉국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부추 전에 가까운 부추 느낌이- 전에. 예. 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콩가루도 아깝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뚜껑을 닫아주셔야 돼요.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지금 보면은 생 콩가루가 네. 익혔을 때는 뭉쳐지거든요. 조금씩 부추랑 그 상태를 이제 보시면은 되세요. 네. 자, 그 사이에 냉국이니까 네. 냉국물을 이제 만들어봐야 되겠죠. 만들어야죠. 네. 그래도 물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네. 물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냉국 하게 되면은 식초, 설탕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콤달콤하죠. 이 냉국은 그런 이제 맛이 안 나고요. 네. 네. 자, 요거 이제 네. 조선 간장이에요. 간장. 네, 그냥 조선 간장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참기름. 냉국인데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간단해서. 네, 굉장히 이제 간단해요. 네. 네, 간단하고 그 다음에 깨를 쏘리쏘리 해주시고 예. 이제 소금을 제가 조금 넣을 거예요. 잘하시네요. 예. 네. 쏘리. 미안합니다. 네. 약간 참회하면서.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재미있죠? 재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쏘리, 깨를 쏘리, 쏘리 쏘리.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조금만 맞춰줘야 돼요. 싱거울 거예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근데.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새콤달콤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콩가루를 했기 때문에 새콤달콤하면은 이 담백함이 없어져요. 어울리지가 않네요. 네, 새콤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저는 이렇게 보면 간이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 눈으로 보시면 아나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달인이시네요, 역시. 네. 자, 이렇게 해서 냉국을 냉장고 안에다가 이제 두시면은 네. 이제 또 되세요.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면 괜찮나요? 하루 정도도 괜찮고요. 네. 뭐 오랫동안 두셔도 돼요, 냉국이. 아, 자, 그럼 제가 냉장고에 네. 넣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냉국은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냉국을 여기다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부추가 네. 이제 쪄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뭉쳐지기 시작했죠? 오, 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거예요. 비린내가 이 콩가루가 생콩가루 네. 색깔이 저 노랗게 이제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김을 빼야 돼요. 아, 네, 한 김을 빼서 그리고 네, 밑에 이제 열기가 올라오니까 냉국이니까 이게 식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집에서는 이렇게 찌기가 좀 곤란하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 뭐 채반 같은 데다 그냥 놓고 금방 이렇게 찌면 되거든요. 아. 네, 배보자기까지 안 하셔도 되고 네. 보시면 아까 그 콩가루들이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두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양념을 할 양념장을 한번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장은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조금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추도 약간 매운맛이 있거든요. 예. 그쵸? 있습니다, 매운맛 예. 있죠? 그래서 파 조금만 파. 넣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간장. 묻혀야 되니까 2개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되지 않게끔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 되게 되면 같이 뭉쳐져 버리거든요. 네. 네. 양념장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부추가 이제 식으면 이제 되니까 접시에 한번 좀 담아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좀 뜨겁네요. 요걸로도 냉국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냥 밥 반찬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될 것 같네요. 예. 네, 미지근할 때 요 양념장을 네. 살짝 이제 뿌려줘가지고 간이 되게끔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아까 전에 그 생콩가루를 드셨잖아요.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살짝 먹어봐도 되나요? 네, 또 겁나시죠? 아직 뭐 완성 냉국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대로 냉국에 들어갈 거예요. 네. 너무 많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겁을 많이 내시는데요. 거짓말. 와,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죠? 네. 이 생콩가루가 아까 드셔보시기 위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실은 저는 어떤 맛인지 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고소하지 않으세요? 와, 이게 정확히 뭘 표현하기가 힘든데 고소하면서 살짝 매콤하면서 그렇죠. 고춧가루도 네, 넣고 짭조름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고소하면서 네. 다 들어가 있네, 이 친구는요. 오늘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자, 이제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네. 할게요. 아이고, 시원하네요. 이 냉국물도. 야, 저게 또 여기 국물, 제가 이 국물을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데다가 이걸 그냥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냉국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콩가루가 들어가서 더욱 특별한 냉국인데요.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시원하고 고소한 부추 콩가루 냉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고소하고 쌉싸름한 소고기 수산말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소고기 끝부분에 찹쌀가루를 묻혀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접착제 역할을 해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 한 입에 쏙쏙 먹다 보면 기운이 불끈! 건강별미 소고기 수산마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소고기 수산마리와 부추 콩가루 냉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수산마리는 우선 수삼은 뇌두를 제거한 뒤 얇게 채 썰어줍니다. 노랑 파프리카와 빨강 파프리카, 새송이 버섯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간장, 맛술,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소고기에 양념장을 고루 바른 뒤 끝부분에 찹쌀가루를 묻혀주세요. 여기에 수삼,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새송이 버섯을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말아놓은 소고기를 넣어 고루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소고기 수산마리 완성! 부추 콩가루 냉국은 먼저 부추는 한 입 크기로 썬 뒤 콩가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런 다음 김이 오른 찜기에 버무린 부추를 넣어 살짝 쪄줍니다. 물, 국간장, 참기름, 통깨, 소금을 섞어 국물을 만든 뒤 냉장고에 넣어 차게 만들어주세요. 찐 부추는 한 김 식혀줍니다. 다진 마늘, 다진 파, 간장,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찐 부추에 양념장을 넣어 고루 버무려줍니다. 그릇에 차게 만든 국물을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념한 부추를 넣어주면 부추 콩가루 냉국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수산마리와 부추 콩가루 냉국으로 입맛 당기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이제 저는 좀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고기 수산마리를 먹으면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일단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는 아시죠? 요거는 제가 직접. 네. 저 약간 양념 좀 듬뿍 발랐었거든요. 네, 듬뿍 바르셨어요. 우와. 수삼의 씁쓸한 맛이 좀 나나요? 안 나요. 사실 이제 이 고기만 먹다 보면 좀 뻑뻑하거나 물릴 수가 있는데 파프리카와 버섯이 그 질릴 수 있는 입맛들을 또 잡아주고 네. 사실 이 수삼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다 먹고 마지막에 살짝 나거든요. 그 맛이 또 야, 내가 또 건강한 음식을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네. 와.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냉국. 아까 전에 이제 먹었던 부추 좋아하시잖아요. 네. 냉국은 이제 시원한 맛에 여기다가 밥 말아 먹으면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요것만 먹어봤는데 지금 이 국은 제가 맛을 모르거든요. 네. 자,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아우, 새콤달콤한 냉국하고는 또 다르죠? 다릅니다. 네. 아우, 시원해. 선생님, 담백하죠? 담백하고 시원하고 이게 먹다 보니까 아까 그 콩가루 있었잖아요. 그걸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제가 먹었을 너무 씁쓸했는데 네. 이렇게 다 완성된 걸 먹었을 때는 오히려 콩가루가 더 많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걸로. 네, 콩가루가 더 많으면 그 콩향이 나면서 더 고소한 맛이 날 것 같다라는. 콩가루 같은 경우에 부추에다 묻혀놨으니까 예.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것도 보양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건강해지겠네요. 요거에다 밥 말아가지고 단복장에 고추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럼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가 맛이 다 네. 이어지네요. 그렇죠. 저는 점점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제 몸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맛있는 요리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협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따끈할 때 먹으면 더 맛있는 모둠 콩버무리와 상큼한 디저트 청포도 젤리 아이스티 절대 놓치지 마세요.